안녕하세요. 오늘 한우에게 주는 3가지 선물로 발표를 하게 된 FBI 코칭 김지형입니다. 한우에게 주는 3가지 선물은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하시는 일들, 물, 농사료, 조사료를 어떻게 급여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에서 제일 좋은 고기를 주세요. 손님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육점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고기는 모두 최상급이에요. 최상급이 아닌 고기는 우리 집에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때 모든 고기가 모든 순간이 최상이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는데 전 이걸 이 부분을 좀 보고 다른 생각을 했는데요. 전 인생의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애들이나 뭐 어른들이나 다 최선을 다하고요. 물론 우리가 키우는 한우도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장님들은 최고의 고기가 2+9돛이 나오는 게 최고의 고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가 2등급이든 3등급이든 플러스든 자기는 자기가 태어나서 최상의 육량이나 육질의 자기의 현재의 발현을 다 시키고 싶은데 우리 사장님들이 주시는 사양관리 때문에 저는 성적이 좀 다르게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들 중에 출하를 하고 난 다음에 축산물 품질평가원 판정사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내 소가 제대로 비육이 잘 되고 나갔나 안 나갔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소를 출하하시면서 아니면 소를 사육하면서 이 소가 갖고 있는 자질을 플러스든 2등급이든 간에 1등급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제가 요 근래에 이제 꽂혀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고 요즘은 초등학교라 그러는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 첫 페이지가 나, 너, 우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 문구를 넣어놨던 것은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주도적으로 나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또 축산을 하고 계신 2세대들 보시면은 대부분 만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시켰어. 누가 이렇게 하라겠어. 누구는 그러는데 어쩌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전 근데 주도적으로 사장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통 컨설팅을 할 때 누구 집은 어떻게 먹인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아니면 누구는 어떻게 먹이라고 한다 하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전 그럴 때 사장님들한테 그 집을 가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전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그 집의 소가 잘 키우시고 모양도 이쁘시다면은 그 집을 주기적으로 가셔가지고 아니면 4개월에 한 번 계속 다니면서 2년을 거쳐서 그 집의 소 모양을 같이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시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세대들도 제가 봐서는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으로 나라는 존재, 우리 아빠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먹이라겠어가 아니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상의를 해서 자기 의견도 같이 들어서 조율해서 자식이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사양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제 아들이 만일에 소를 키운다고 하면은 뭘 먼저 가르칠 거냐 할 때는 이걸 가르치고 싶어요. 오후에 어떻게 네가 소밥을 주든 말든 간에 소가 앉아서 시계 좀 만들어 봐라. 그걸 첫 번째로 시키고 싶어요. 제가 이거 사진은 한 2002년도 3년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소들이 2시부터 4시 사이에 반출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전 그래서 이 사진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만일에 소들이 안 앉아 있었다면, 안 서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 제 자식이 있었다면 저는 자식이 소를 키운다면 제일 먼저 1번은 이걸 가르치고 싶습니다. 좀 전에
주도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장님들 보통 우시장 가시면은 이때는 상당히 주도적으로 하세요. 속값에 대해서 50만 원, 100만 원, 또 계량 잘 되신 분들한테 100만 원, 200만 원을 가감히 투자를 하세요. 어떤 분들은 뭐 6, 700만 원 투자를 하시는데, 그런다 하면 그 소를 키우시면서 내가 그 소를 갖고 왔는데 이제 잘 키우신다는 거, 이제 제가 보통 들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잘 키우신 분들은 주는 게 겁나시다고. 이분이 자기는 2 플러스가 나올 건데 다른 분들은 갖고 가서 플러스나 1등급이 나왔을 때 좀 안타깝다는 거죠. 같은 소를 키워도 등급이 왜 다르게 나올까? 아니면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A라는 소를, 똑같은 소를 방금 집에서 갖고 왔던 그 집과 가져갔던 그 집이 똑같은 사양 관리를 한다고 해도 왜 소는 다르게 나올까? 아니면은 그 소가 그렇게 나오게 할 때까지, 사장님들은 송아지나 이런 소들에 대해서 소 투자는 하시는데 이것을 나오게 하게끔 우리가 말하는 배우는 사람, 멘토나 컨설턴트나 그쪽에는 투자를 얼마나 하시는지 한 번쯤 묻고 싶습니다. 소를 키울 때 이거를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글쎄요, 우리나라 상위 10%들이 소를 바라보는 관점, 아니면 소밥을 줄 때, 조사료를 줄 때, 물청소를 할 때, 그 다음 농우사료를 줄 때, 그 다음에 소의 체형들을 보실 때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이렇게 보냐에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여기저기 견학보다는 한 집에를 2년 동안 8번이든 4번이든 이렇게 가셔서 처음에 송아지가 어떻게 커왔었고 이 집의 암소가 어떻게 커나간가, 그러다 보면 거기 사장님하고 출연하면서 그 사장님이 보는 시각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저는 최근 2년 동안 오늘 이야기 드릴 것 중에 최근 2년 동안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특별히 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들이 소를 바라보는 관점, 즉 관점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뀐다는 말씀은 아실 거예요. 근데 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소 밥을 주는 패턴이나 이것들이 약간 바뀌시다 보니까 성적이 그냥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행동도 바뀌고 우리가 얻는 것도 틀리다는 거죠. 이제 최근 뭐 사장님들이 도태 그래서 암소 도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뭐 이렇게 한 지는 좀 오래됐었는데, 어떤 분, 이것도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한 농장 사장님이, 그때는 한 5명 되신 것 같네요. 5명이 저한테 제가 99년도부터 초음파를 찍었었는데, 초음파 측정으로 암소 자질 판독을 해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 사장님하고 이야기했던 최고 체장, 성질, 생시체중, 이쪽은 사장님이 70점, 제가 40점 매겨서 110점 만점으로 해서 도태를 하는데요. 산차하고 관계없이 매년 밑에 하위 순위를 치셨어요. 이렇게 한 3년 하시다 보니까 농장의 성적들이, 암소들이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어떤 분이 또 따로 해달라고 해서 이분의 자질 판독 점수라고 한 게 하나가 있고, 또 여기 도체, 체형, 번식, 종합, 이 부분은 유전체 분석에서 나온 순위를 매겼던 거고요. 여기는 BCS, 이쪽은 저희가 매겼고요. 근데 이걸 도태를 할 때 사장님이 이제 100여 도에서 30도를 도태를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사장님한테 30도를, 40도를, 40도를 고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을 보고. 근데 저희 쪽도 이 부분을 보고 40도를 골라서 사장님하고 점수가 같은 것은 진하게 해서 1차로 먼저 비육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로 따로 선별을 해서 이렇게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이제 별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산차가 가더라도 계속 키웠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건 뭐
유전체 분석에서 나왔던 자료들하고 점수를 만들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대 성적, 사장님한테는 아까 말했던 후대 성적을 같이 드리면서 이 후대 성적에서 본인이 추려야 될 소들, 도태할 소들을 선별해 봤습니다. 올해 이제 500도 갖고 다른 센터하고 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BCS 자체가 2.5에서 2.8이 한 80.4% 차지했고요. 야인 게 한 17.2%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것 중에 BCS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어미의 자질이 후대에 전달되는 정도가 약한 개체가 일부 발생한다는 말을 이 말을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드리겠는데 자질이 좋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질이 좋은데 농장 사장님들이 계속 갖고 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말리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BCS와 등지방, 근내지방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BCS가 2.5에서 2.8까지일 때 근내지방이 양화했고요. 그 다음에 뭐 2.5, 2.8이 등지방은 2.4, 4.6 이렇게 나왔네요. 2.8은 좀 높게 나왔네요. 근데 근내지방 분포를 보면은 이 40 이하가 20.2%로 좀 낮게 나오고 근데 50 이상이 상당히 높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쪽이 괜찮은데 40 이하가 20.2% 나왔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내지방과 BCS 등지방 비교를 해봤을 때 예상 근내지방 50 이상이 29%, 40 이상이 57%. 그러니까 뭐 이렇게 봐서는 47% 이상이 이제 57% 이상이 제가 봐서는 플러스 이상으로 보긴 보는데 사장님들이 사양 관리를 잘 하시면은 그 이상이 나오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40 이하가 20.2% 뭐 아주 뭐 안 좋다고 할 수는 없고 80% 이상이 1등급이라고 하면 저도 양호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등지방 분포에서 보면은 2 이하가 65.4, 3 이하가 81.2인데 전에 이제 우리 그 초음파로 자료를 많이 만들어 주셨던 정재경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4 내지 6mm가 수태가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 초음파를 찍었을 때 등지방이 되게 낮게 나왔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걸 뭐 전체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 500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수태일 기준을 두는 사양 관리로 농장에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2 플러스 이상을 1그룹, 뭐 플러스 이상 1등급 이상을 2그룹, 그 다음에 1등급 밑으로가 3그룹 할 때 사장님들이 1, 2, 3그룹을 잘 모르시고 관리를 그대로 하시다 보니까 포인트 자체가 2그룹, 3그룹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1그룹이 수태가 안 돼서 도태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BCS를 감안하고 농장 사장님들이 사료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집은 사팔에 4마리, 5마리 키우시고 사팔에 2마리 키우시는 분, 5m, 10m에 2마리 키우시는 분 근데 농장마다 급여량이 비슷하세요. 그건 좀 제가 봐서는 약간 사장님들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사장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 집에 뭐 제가 좀 이따 다시 이야기 드리겠지만 BCS 관리도 하지만은 우리 집에 육성, 초임, 그 다음에 경산후 때 여기에 체형을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에 조사료 한 노를 몇 뒤에 구비하는가에 대한 계산을 기본 전제로 해야 되는데 뭐 대부분 사장님들이 이러시더라고요. 관리를 농장에 가면은 기준대로 보시면은 노를 똑같이 놔두세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을 때 사장님 한 노래 하루에 몇 두 먹이세요? 이러면은 사장님들이 좀 의아하세요. 그냥 대충 계산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장님 한 노래 50두 먹이시고 사료 2바가지 주세요. 근데 수정사가 아니면 모양을 사장님이 살을 빼고 싶다 하면은 사료를 기준으로 그대로 놔두신다 하면은 한 놀 갖고 60두를 가시면 되고 살을 찌우시고 싶으면 한 놀 갖고 40두 가시면 되고 아니면 우리 집은
조사료보다는 사료를 줄여야겠다. 조사료가 많다면은 그럼 40두에 하나 반이나 하나를 주시든가 사료를. 아니면 50두에 하나 반, 60두에 이런 식으로 사료를 줄여가시는 게 이제 뭐 수정하시는 분들이 살이 쪘다 가면은 조사료는 그대로 기준을 놔두고 50두에 한 노래 기준을 놔두시고 사료를 반 바가지 줄이신다든가 한 바가지 줄이시든가 요렇게 맞춰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들이 대부분 뭐 이걸 놔둘 때 기준을 일주일에 몇 노를 쓸 거냐 아니면 이 기준으로 노를 떨치면서 암소의 PCS를 관리를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아지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암소 나왔으니까. 근데 뭐 송아지야 다들 잘 키우시는데 송아지는 전 개인적으로 사료를 먼저 먹을까 물이 먼저 먹을까 할 때는 전 개인적으로 물을 먼저 권장을 하고 싶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축사 여건이 안 좋아서 여기에 물통을 놔두시거든요. 송아지 봤을 때 되게 좋으세요. 그리고 물 관리도 잘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여러 가지만은. 뭐 이제 사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장님들이 사료주를 지금 신축하실 때 보면 한 60전 잡으시거든요. 바닥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료 먹기 힘들어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사료주를 따로 만들으셨고요. 어떤 분들은 크면 알아서 먹겠지 하고 앞에 놔두시는 분이 계시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통이나 사료나 봤을 때 송아지가 편하게 먹게 높이는 돼 있는 것 같고요. 평상시 때 안 쓰실 때 이렇게 넓게 펼쳐 놓으시고요. 이 집은 본인이 60전을 하셔가지고 이후 송아지들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세요. 참 잘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이거 한번 넣어봤고요. 뭐 조금 전에 이 집 건데 이 집은 송아지 사료를 여기다 넣으셔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이제 사료를 주시는 거고요. 여기도 송아지 높이를 보셨을 때 사료하고 물통 같이 놔두시죠. 이 집은 본인이 송아지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낫을 거라고 생각해서 까셨어요. 뭐 투자도 잘 하신 것 같고 이분 또 하나 투자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송아지 처음에 축사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송아지 물통 30접짜리를 따로 하셨더라고요. 괜찮으신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축사를 지으면서 대부분 사장님들이 60전을 많이 쓰시거든요. 높이를.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3칸을 30전이나 40전으로 가셨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한 번쯤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송아지를 관리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30전, 50전, 70전을 치시든가 아니면 40전, 60전, 80전으로 가시는 건 어떠겠나.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송아지 키우는 데는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제한이 제한이다. 이제 송아지 사료 주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대부분 사장님들이 송아지 사료 줄 때 무제한을 주신다고 그래요. 근데 뭐 잘 키우신 분들이야 다르게 하지만은 대부분 사장님들이 육성이나 큰 소나 뭐 물론 이제 비육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러겠지만 하루에 사료를 2번 주시거든요. 그러면 송아지 사료를 몇 번 주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없으면 부숴준다고 하세요. 근데 없으면 부숴준 게 그게 하루에 2번이냐? 글쎄요, 제가 봐서는 하루 반에 2번 같거든요. 저녁에 남은 사료에다 또 올려주신다든가 남으면 안 주시다든가. 근데 그런다고 했을 때 이제 제가 달리 이야기를 하는 게 사장님 물론 이제 거기까지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젖병에 우유가 남은 우유에다가 또 다른 우유하고 섞어서 주십니까? 그러면 소가 어떻게 될까요? 이러거든요. 물론 2단계는 이후니까 관계가 없겠지만 이후 전에도 사장님들이 보면은 사료 먹으라고 사료를 매일 주는 게 아니라 하루 반이나 이틀에 한 번씩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일에 사장님이 송아지 사료를 하루에 2번 이상 안 주시면은 오후에 가서 안 떨어지게 주시면은 그냥 오늘 아침에 식은 밥에다 남은 식은 밥에다가 저녁에 또 얹어 주세요. 이러면 사장님이 습관을 고치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장님이 송아지는 그럼 언제 키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사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볼 때 큰 소들은
비육을 시작할 때 500g 단위로 올리거든요. 뭐 200kg일 때도 500, 뭐 300일 때도 500, 이렇게 500g 단위로 올리는데 그럼 이 쬐까만 송아지는 몇 g 단위로 올려야 되냐는 거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0g 단위로 올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 경험에서 아주 좋은 사료를 무제한 급여를 했던 거 하고 거기가 이제 기업농이어서 그 사료를 바꿨는데 아주 그냥 일상적인 사료로 바꿨거든요. 근데 거기 담당 직원이 양계를 하신 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료를 줄 때 송아지한테 종이컵 하나를 처음에 딱 주시고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종이컵 하나를 또 올렸어요. 하루에 올리다 보니까 2, 3일 있다 올리다 보니까 변이 약간 물러졌어요. 근데 3, 4일 지나니까 그 변이 원상복귀 되니까 또 종이컵 하나. 그 다음에 또 3, 4일 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무제한한 것보다 평상시에 무제한했던 것보다 그 속도로 지나가는 소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묽은 똥을 싸면서까지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원하는 똥 상태를 저는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상태가 되면은 그때 100g 올리시고 어느 순간 가면은 사장님이 부서나도 괜찮을 정도가 되는데 저는 그래서 소가 밥 주기 1시간 전이나 2시간 전이나 사장님이 그건 결정을 하시고 양을 조절하시면서 변하고 같이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사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조사료도 저는 무제한이 제한이란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조사료를 막 가득 싸놓으시거든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사료도 가득 싸놓으면 진짜 많이 먹을까요? 뭐 그게 사장님들이 한 번쯤은 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조사료를 많이 먹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시간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은 몇 시에 떨어지게 하련다? 뭐 육성기든. 근데 조사료를 많이 먹이고 싶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오후 3시에 떨어지게 하련다. 그럼 오후 3시에 떨어지게 한 만큼 줬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1시에 떨어지면 그때 양을 올리시고 또 어느 순간 올라가니까 또 1시에 떨어지니까 그때 올리시는데 조건은 이러시겠죠. 사장님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낮에 축사를 한 번쯤 가보셔야지 그걸 점검을 하실 수 있겠죠. 뭐 근데 대부분 사장님들이 낮에 거의 안 가시는데 낮에 물론 가시는데 낮에 가셨을 때 뭘 점검하실 거냐는 거죠. 사장님들 대부분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장님 이거 조사료가 떨어졌네요. 이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오늘만 그런다고 그러세요. 다음번에 가도 또 그러세요. 근데 낮에 가서 점검을 해서 여기를 많이 먹이고 싶다고 하시면은 내일부터는 좀 더 주시면 되겠죠. 그러려면은 일주일에 한 번은 농장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우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조사료는 여기서 끝내고 농우사료는 이야기를 해보면은 전 개인적으로 세 개 다 마찬가지인데 조사료, 농우사료, 물을 어떻게 먹일 거냐는 거죠. 맛있게, 알맞게, 제때에 먹였으면 좋겠어요. 맛있게란 말이 뭐 사장님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언제쯤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식사를 맛있게 하시잖아요. 근데 사료조 청소를 몇 번 하신가에 대해서 여쭤보면은 대부분 사장님들이 이 농우사료 사료조는 청소를 하루에 2번 하시는 분도 있고 1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농우사료 청소를 2번 하는 것도 있지만 조사료조 청소를 얼마에 한 번씩 하냐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분들은 하루에 2번. 근데 제가 잘 키우는 농장에 가서 한 번쯤 소를 봐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잘 키우는 농장에 과연 조사료조 청소를 하루에 한 번 하실까요? 전국의 상위 10% 농가가 조사료조 청소를 하루에 한 번 한다고 하면은 저는 아직 그런 집은 못 봤어요. 아니면은 그분들이 농우사료조를 하루에 한 번 청소하면서 소를 잘 관리한다? 전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뭐 물론 요즘은 개인적으로 불호를 많이 권장을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청소하실 때 좀 뭐라고 할까요? 불어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사장님들이 청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줬어도 다시 이 부분을 빼고 난 다음에 청소를 하는 거 하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청소하는 거 하고 났을 때 저는 같은 양을 먹더라도 소가 되는 모양들은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은 뭐 거의 안 하시는 사진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 사료통, 사료저 이 구멍 뚫으면서 물 청소한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농장 사장님들이. 근데 청소하는 걸 별로 못 봤어요. 처음에는 물통 청소하겠다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료조를 밖으로 빼고 조사료를 가운데 통로로 빼셨거든요. 근데 어떤 칸은 사료가 떨어져 있고 어떤 칸은 없으니까 매일 2번을 청소한다? 거의 힘드신 것 같아요. 물론 암소들은 깨끗하게 먹은다 해도 저는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청소를 하는 게 훨씬 더 맛있지 않겠냐. 소가 어떻게 해야 맛있게 먹겠냐는 건데 이렇게 봤을 때 사료조가 깨끗하게 보이시잖아요. 이 집은 TMR을 먹이세요. 근데 봐보세요. 여기서 저기서부터 저까지 먼지를 부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전에는 깨끗하다고 그냥 사료주 위에다 사료를 그냥 주시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먼지가 올라오는데 사료를 먹일 때 우방의 퇴비하고 같이 먹이는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소는 사람보다 미각이 한 300배 발달되어 있다는데 그걸 진짜 맛있게 먹을까요? 사장님들이 일부러 아니면 일부러는 아니었지만 우방에 있는 퇴비와 섞어서 맛있게 먹으라 하면은 제가 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올여름에 이제 뭐 사료 섭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름철에 섭취량이 많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는 선풍기 각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풍기 각도가 위에서 밑으로 때리면서 퇴비를 싣고 새로 깔 때 선풍기 각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 먼지가 위로 올라오면서 며칠간 계속 그러기도 하고 또 덥다고 소들을 시원하게 하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틀다 보니까 그 먼지가 또 사료조 위로 오고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기 스텐 여기 같은 경우도 안 보이지만 먼지가 있다는 거죠. 저라면은 우리가 밥을 먹고 식탁을 깨끗이 밥 먹기 전에 식탁을 깨끗이 닦잖아요. 그리고 물론 설거지도 하고요. 근데 그럼 소들은 사람보다 미각이 더 발달되어 있다면은 소들의 사료조, 조사료조, 농우사료조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TMR을 먹이시는데 사료조 청소를 먼저 하고 그 여기에 있는 습기가 마르라고 1시간 있다 주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불소독 거기를 말려버리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항상 생각하는 것은 내 소들이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급여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알맞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현재 주는 양이 알맞냐는 거죠. 물론 이건 프로그램인데 보시면은 대부분 사료회사들이 500g이나 1kg 올리게 돼 있거든. 보통 500g 올리게 돼 있는데 사장님들한테 500g 올리세요 그러면은 그냥 올리신다고 하세요. 나는 프로그램대로 키우신다 그러세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리나라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한 방에 사팔에 2마리 키우는 집이 있고 3마리 키우는 집이 있고 4마리 키우는 집이 있고 5m, 10m에 2마리 키우는 집이 있다가 하면은 거기에서 소가 쓰는 에너지는 다 틀릴 건데 프로그램대로 준다?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개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바닥의 퇴비 상태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프로그램대로 줘야 되냐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실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사장님들이 주신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도 제가 다녔던 농장 사장님들 뭐 잘 키우신 분들은 프로그램대로 주시는데 프로그램도 제가 봐서는 매달 500g씩 올렸을 때 38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3에서 시작했을 때 여기는 3달에 한 번꼴로 올리셨거든요. 3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여기는 2, 4, 5달 만에 소를 올리시는데 3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우리가 말하는 생산비는 똑같이 드셨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4개월에 한 번씩 양 조절을 하시는 분들의 소 모양이 똑같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떤 분한테 가니까 이렇게 키우시더라고요. 처음에는 14개월령까지 3분의 1포, 3분의 1포를 주신대요. 6마리한테. 28개월까지는 3분의 2포, 3분의 2포 주시다가 그 후로는 한 포 한 포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신대요.
이렇게 3단계로서 사양 관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지대를 쓰고 계시는데. 그래서 사장님한테 제가 이제 이랬죠. 사장님, 3분의 1포, 3분의 1포 오전 오후, 3분의 1포, 2분의 1포, 2분의 1포, 2분의 1포, 2분의 1포, 3분의 2포, 3분의 2포, 3분의 2포, 3분의 2포, 1포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리시면 어쩌실까요? 이랬거든요. 이것도 충분히 하시거든요. 14개월, 17개월, 20개월, 24개월, 28개월. 근데 사장님이 생각했던 그 관리는 하실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본인은 지대로 주시겠다 하니까 지대라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전에 프로그램대로란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10개월령인데 300kg짜리가 있고요. 14개월령에 300kg가 있고 그러면 여기는 어떤 프로그램에 맞춰야 되는 거죠? 10개월에 줘야 되나요? 14개월에 줘야 되나요? 뭐 물론 소 두 마리가 한 방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한 방은 10개월, 한 방은 14개월인데 체형이 같아요. 몸이. 키로수가. 그럴 때 어떻게 주실 거냐는 거죠. 그리고 방마다 살이 찌고 저는 지금 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방이 살이 찐 방이 있고 옆방보다. 어떤 방은 마르고. 아니면 어떤 방은 내가 원하는 모양의 방이야. 요럴 때 프로그램대로 주실 거냐는 거죠. 그래서 살찜 정도를 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전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은 방에 어떤 방은 13개월령 체중도 안 나가고 마르고 증체도 안 나오고 어떤 방은 제가 뭐 본인이 사장님들이 원하시는 게 요 모양이라 하면은 요런 체형이 있고 요런 체형이 있어요. 사장님들 이달에 여기다가 그냥 뭐 키로수를 700g을 증량을 하고요. 여기는 500g 증량하고 여기는 300g 증량을 한다고 하자고요. 뭐 동일시 뭐 5kg를 줬든 4kg를 줬든 4kg면 4.7, 4.5 뭐 4kg를 줬다 하면 이렇게 할게요. 4.7, 4.5, 4.3 그 전에 이달에 체중을 떴을 때는 0.5, 0.8, 1kg 컸는데 어떤 게 제일 잘 클까요? 어떤 방의 소가? 4.7kg 줬고 5.4kg 줬고 5.5kg 줬고 그 다음에 여기는 4.7, 4.5, 4.3을 줬을 때 어디가 제일 잘 크냐는 거죠. 체중 떠보면 여전히 여기가 1등입니다. 여기가 2등, 3등.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 체형이 나온 다음에는 소가 잘 큰데요. 너무 쪄 있을 때도 조금만 줘도 잘 커요. 그래서 그 체형을 잡고 난 다음에 소의 증량을 올리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올령별 체형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잠깐만요. 올령별 체형을 보더라도 사장님들이 원하는 올령별 체형을 잡아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14개월 체형이나 소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소는 매일 조금씩 커요. 근데 조금씩 크는데 물론 조금 전에 말했던 0.5도 크고 0.8도 크고 1kg도 크겠죠. 근데 개월령이 가면 갈수록 소가 크면 클수록 그 새우 같은 경우는 약간이라도 모르게 살이 찌든가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너무 쪄서 조금씩 천천히 찌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장님들이 원하는 시작 스타트가 이랬다가 하면 14개월, 18개월, 24개월, 300개월, 아니 30개월 체형하고 밑에 체형하고 본인이 원하는 체형들을 잡아서 급여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유자직이라는 글귀를 좋아하거든요. 물론. 그래서 그 중국에 병이 하나 있는데 너무 과해도 쓰러지고 너무 조금 줘도 쓰러지는데 적당량을 줬을 때 이 병이 쓴다는 거죠. 그런 내용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겁니다. 한 달은 500g을 올리고 한 달은 357을 한 달은 500g 올리고 357 아니면은 두 달 간격으로 하시든가. 이건 방별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장님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그 전에 방은 이런 식으로 급여량을 조정하면서 소 체형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사장님들이 대부분 양 조절하실 때 그러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양을 똑같이 주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사료를 한 바가지 한 바가지 줬다가 어느 순간 가면은 두 바가지 주고 세 바가지 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한 바가지 주다가 한 바가지 반, 두 바가지 반, 두 바가지 반,
세 바가지, 세 바가지 이렇게 주세요. 그냥 개월령별로. 그러면서 저한테는 프로그램대로 하신다고 그러세요. 여기서 더 한 번 하신다고 하면은 한 바가지, 한 바가지, 한 바가지, 아니, 여기는 한 바가지, 하나 반, 하나 반, 하나 반, 하나 반, 두 개. 요렇게 반 바가지씩 올리시는 것도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냥 세 마리라면은 처음에 시작을 세 바가지로 해서 사장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것을 세 바가지, 네 바가지 하셔도 되고요. 세 바가지, 세 바가지 반, 세 바가지, 세 바가지 반. 요건 반 바가지씩 올리다가 어느 순간에 한 바가지로 올렸고요. 네 마리 같은 경우는 네 개, 다섯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이렇게 가시면서 이 옆에 이제 제가 1.7kg로 계산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가지로 올리신다고 하면은 제가 무슨 프로그램에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사람이 하는 건 이렇게 됩니다. 농장에 갔을 때. 사장님이 아까 말했던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사장님한테 가서 저희가 올리세요 말세요. 빨리 당기세요 늦추세요라고 하면서 체형을 잡아드리면서 같이 상의해서 체형을 잡아가는 식으로 소를 키웁니다. 여기서 이제 암소비육 한번 최근에 이제 암소비육 많이 하시니까 암소비육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농장 사장님들이 전에 이제 제가 95년도에 이제 그 소 쪽에 들어와서 99년도부터 이제 컨설팅 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장님들이 대부분 다방이라는 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집 소가 반포 먹는다고 자랑을 하세요. 그래서 소를 출하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은 두 마리가 한 포죠. 어느 순간에 가면은 세 마리가 한 포. 그다음에 사장님들이 이야기할 때 소는 언제 출하해요? 그러면은 네 마리가 한 포 먹으면 출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다 쪘다고. 근데 그게 맞을까요? 사장님들 제가 이제 거꾸로 해볼게요. 우리가 말하는 포유 단계 때 암소한테 얼마나 줬냐는 거죠. 포유 단계 때. 봐보시면은 자 봐보세요. 5마리에 한 포를 주고 4마리에 한 포를 주고 3마리에 한 포를 주고 2마리에 한 포를 준다고 하자고요. 올령별로. 그러면 뭐 8개월 비육 한다고 하자고요. 아니면은 8개월간 2. 근데 거꾸로 방금 말했던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2마리, 3마리, 4마리 이렇게 8개월 비육을 한다고 하자고요, 사장님. 양이 똑같은데요. 요렇게 가면서 나중에 12.5kg 먹을까요? 암소가 8개월 후에. 근데 요렇게는 먹거든요. 먹을 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사장님들이 나중에 요렇게 5마리가 한 포 먹으면 5kg겠죠? 6kg, 8kg, 12.5kg. 여기는 5kg, 6kg, 8kg, 12.5kg. 소가 요렇게 하면서 8개월 후에 12.5kg를 먹을까? 이 8개월 후에. 근데 비육이 어떤 게 더 잘 될까? 아니면 모양이 어떤 게 더 이쁠까는 사장님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사장님들이 사료의 양 조절하는 건데 내가 100이라는 숫자를 소한테 줬거든요. 100이라는 숫자를 줬는데 100을 먹다가 갑자기 10이라는 숫자가 남았어요. 사장님들 어떻게 하실 거냐면 대부분 사장님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A라는 방법, 암소한테 주고 저녁을 암소한테 주고 100을 준다. 그 다음날 100 주고 100 주고 또 남으면은 암소한테 10을 준다. 이런 분이 계시고요. A라는 방법 좋게 써볼까? 다시. A라는 방법이 100을 주다가 10이 남으면은 암소한테 날리고 100을 주세요. 100을 주고 10이 남으면 다른 데 날리고 100을 주세요. 이렇게 가시면은 자, B라는 방법 100을 주고 10이 남으면 90을 주세요. 100이 남으면 10이 남으면 90을 주세요. 100이 남으면 10이 남으면 90 주세요. 세 번째 방법 해드릴게요. 100을 주세요. 그냥 10. 그리고 그냥 100 주세요.
네가 이긴가 내가 이긴가. 요렇게 가세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끼를 딱 굶기세요. 이 집이 그렇게 하시는데 잘하시긴 잘하시더라고요. 이 집은 좀 깨끗하게 하시더라고요. 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 100이라는 숫자를 주고 10이라는 숫자를 주고 90을 주고 아침에 90 주고 100 주고 90 주고 100 주고 자요. 여기도 190을 먹었고요. 여기도 190을 먹었어요. 다 190을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동일시 같은 양의 사료를 줬는데 모든 소 A, B, C, D의 소체형이 다 같을까라는 거죠. 어떤 게 제일 이쁠까라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한번 사장님들이 결정하셔가지고 자기 집에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농장 사장님들하고 이제 그 컨설팅 하는 데는 보통 요 빨간 표시가 뭐냐면요. 농장을 2주에 한 번씩 들어가서 급여량을 이렇게 조정해 드리는 데가 있거든요. 이 빨간 표시는 뭐냐면 제가 갔을 때 이거 어느 순간에 사료가 그날 남았든가 앞으로 좀 체크해야 될 구간이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순간에 줄여서 다시 올라간다든가 이런 걸 포인트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전 양만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넘어가는 그런 걸 하는데 그건 사장님들이 하실 때 아까 이야기했던 점심때 아니면은 아침에 준 사료가 몇 시에 떨어졌나 요것 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이 소한테 알맞게 주고 있을까 과연. 사장님들은 프로그램대로 한다고 하면은 글쎄요. 전국의 모든 농가들이 프로그램대로 똑같은 소를 진짜로 자질도 똑같고 유전력이 똑같은 소들을 프로그램대로 먹인다 하면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자질이 똑같고 생시체중도 똑같고 줄 때도 똑같았는데 밥 주는 사람들이 약간은 다른데 도축했을 때 프로그램대로 먹이면은 똑같은 소가 나올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장님들이 체형을 점검하면서 그것을 가감을 하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축사가 없어서 거새우를 이렇게 한번 넓게 키우신 적이 있었는데 사장님들 가도 소들이 다 도망 안 오고 그때 하도 이쁘게 와서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한 농장 뭐 견학 가신다는 느낌으로 그냥 잠깐 해볼게요. 이 집에 이제 밑에 여기는 큰소비우구사 후기 축사고요. 큰소비우구사 태비사 1축 번식우사고요. 번식우 체형입니다. 2축 번식우사인데 송화지방 번식우 체형들. 이 시간에 조사료 없죠. 근데 체형은 이러세요. 제가 아마 낮에 찍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분은 항상 갈 때마다 빗자루를 들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맛있게 먹고 어떻게 하면 더 먹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거 맛있게 먹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분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안 하는데 제가 찍은 당시 때는 조사료를 카타기로 자르셨어요. 볏짚도 자르셨어요. 제가 이제 체형 때문에 그러는데 송아지가 거세하기 전에 체형은 이랬어요. 거세 한 달 후에 체형. 이게 아마 14개월 지금은 더 이쁘게 소들이 커 올라오고 있는데 14개월 체형 15개월. 이것도 한 17, 1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 20,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24, 5개월에 찍었던 것 같아요. 출하하시기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집은 제가 봤을 때 좀 다른 지역의 분들이 왔을 때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는 했죠. 이 집을 2년 와라 그랬거든요. 이제 저희 지역 쪽에 이런 농가들이 몇 농가 계셔가지고 오시면서 그 집에 2년 동안을 계속 보시는 거죠. 한 번 와서 그 송아지가 4개월 후, 6개월 후에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러면서 자기 집 체형들을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했고 여기 사장님들도 이제 단체로 오신 것보다 뭐 조그만 숫자 소그룹이 오셔서 같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서로 교류하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뭐 똑같은 겁니다. 체형은. 제때란 말을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이 문구를 넣을 때 맛있게 제때에 알맞게 할까, 맛있게 알맞게 제때에 할까.
제때라는 말이 시간 관리인데 오늘 것 중에 요거죠. 사장님들한테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육성기가 있고 큰소 구간이 있고 후기 구간이 있다 하자고요. 그럼 뭐 14개월 전 후든 간에 제가 이제 사료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집의 농무 사료가 육성기 때는 몇 시에 떨어지냐는 거죠. 그 다음에 사장님들한테 물어봐요. 조사료가 몇 시에 떨어져요? 그러면은 무제한으로 주신대요. 사장님들이 항상 그러세요. 자, 큰소 사료가 몇 시에 떨어져요? 그러면은 12시 정도에 떨어진다고 그래요. 12시 안에. 어떤 분들은 근데 제가 낮에 가보면 큰소 구간에 남는 데도 있고 육성 구간에 남는 분도 계세요. 그럼 큰소 구간의 조사료는 몇 시에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후기 구간이 있어요. 후기 구간에 농무 사료는 몇 시에 떨어져야 되고 아니면 오후에 밥 줄 때까지 남아야 되는지. 그 다음 조사료는 몇 시에 떨어져야 되냐는 거죠. 요 세 개를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 이야기를 드리는 농장 사장님들이 사각 건초를 쓰시든가 아니면 볏짚을 주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가서 보면은 12시나 1시에 가잖아요. 육성에는 조사료가 없어요. 사료도 없고. 큰소 구간에도 조사료가 없어요. 근데 사료가 약간 남는 구간들이 있어요. 후기는 어쩐 줄 아세요? 사료도 남고 조사료도 남고 오후까지 남아요. 오후 밥 줄 때까지. 근데 사장님들은 우리 집의 어린 송아들 육성 구간 소들이 조사료를 무제한 많이 먹었다고 생각들 하세요. 근데 그 양들을 체크를 해오시 저한테 만날 때마다 그래요. 많이 주고 있다고. 근데 오늘만 빨리 먹었다고. 요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제가 많이 쓰는 게 카톡을 사장님들하고 같이 하는데 그 카톡 찍으면서 동시간대에 있는 걸 우방을 체크를 해놓는데 사장님들이 이 시간에 떨어지는 양들을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요런 것도 있죠. 사장님들이 방별로, 우방별로 분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앞구간 육성, 뒷구간 큰소. 예를 들어서요. 여기 후기라 하자고요. 그러면 낮에 딱 한번 가도 잠깐 보더라도 여기는 사료가 조사료가 남아있어야 되고 여기도 남아있어요. 여기는 조사료가 떨어질지 말지는 본인들이 결정해서 본인들을 체크를 하시는 거죠. 동서를. 근데 어떤 농장은 육성 큰소 마무리, 육성 큰소 마무리 여러 개 있는 거 이런 집도 있어서 이걸 먼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방별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요 단계별 조사료 어떻게 이렇게 제때에 알맞게 떨어지게 주는 양 제때에 떨어진 걸 점검하셔야 되는데 몇 시에 떨어지게 할 거냐는 거죠. 우리 집의 육성 사료 육성 단계 때는 조사료가 몇 시에 떨어지고 사료가 몇 시에 떨어지고 큰소 단계는 사료가 몇 시에 떨어지고 조사료가 몇 시에 떨어지고 후기 단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하고 프로그램하고 같이 접목해 가면서 체형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리이야기 하려고 이제 마지막 물리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전 물을 에너지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동일 개체를 한 100여 마리 진짜로 유전적으로 동일 개체를 백두를 100명한테 키우고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한다고 하면은 똑같은 성적이 나와야 되냐는 거죠.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장님들이 밥 주는 마음가짐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소한테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서 똑같은 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소가 제대로 앉아있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집하고 좀 틀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로 봐서 전 환기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장의 환기 쪽을 신경을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사장님은 개폐를 하셨는데 용마루를 트셨어요. 용마루도 트시고 이쪽도 트시고 그러면서 농장의 환기가 개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용마루를 지붕 없이 트셔가지고 퇴비는 1년에 한 번씩이나 2번 치우시고요. 좀 전에 보시면 여기 없어요. 이 부분이 여기거든요. 이 축사 지을 때도 이랬고 사장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만 본인이 너무 게을르셔가지고 퇴비 치우기가 싫어서 이렇게 하셨다는데 전 개인적으로 괜찮은 축사 같아요. 여기도 용마루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기 축사 가면은 이제 뭐 기현치 우겨가지고 이렇게 하긴 제가 해가지고 우겼는데 양쪽 트면서 전 사장님들이 글쎄요 환기를 뭐 선풍기가 앞으로 때려도 좋다 옆으로 때려도 좋다
그거 갖고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빠져나가는 게 좋은데, 그냥 앞에서 틀든 옆에서 틀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환기는 처음, 중간, 끝에 느낌이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축사를 들어갔을 때. 이것만 개선된다고 하면 선풍기 각은 그쪽으로 하시는 게 좋고, 여름철에 제가 아까 뭐 그 먼지 이야기 했잖아요. 음수조에서 사료조로 선풍기를 때리시는 분하고 위에서 밑으로 때리시는 분들이 통로로 사료조 쪽으로 먼지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섭취량이 좀 많이 떨어지세요.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여름철에 생각을 하실 때 통로에서 밑으로 불어내시든가 아니면은 선풍기의 그 속도라 가지고 바람의 속도를 사장님들이 좀 조정을 해 가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물리학이 한번 해볼게요. 뭐 물리학 이건 아주 오래전에 찍었던 거고, 요즘 뭐 사장님들 물 청소 자주 하시니까 제가 이제 물을 에너지로 이야기하냐면은 읽은 책 중에 이제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얇디 얇은 책인데, 거기 물에서 그 물의 결정체를 찍은 사진들이 있거든요. 물의 글씨를 보여줘서. 근데 사랑합니다, 망할 놈,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쓸 때 사장님들 상대방이 사장님한테 욕을 한다든가, 상대방이 사장님을 안 째려보지만 평상시 때, 아니면 저분이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은 항상 나를 선하게 봐. 사장님들의 기분들이 어쩌세요?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스스로가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냐도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긍정의 메시지로 할 때는 결정체들이 다 생기는데, 부정의 언어를 쓸 때는 결정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그 뭐라고 그러더라? 행사전이란 말이 뭐 이 조수지에 삥 둘러서 사람들이 손을 잡고 감사의 말을 하고, 행사 전하고 행사 후에 했을 때 평상시에 항상 있긴 있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게 좋은 결정체라고 하면 행사 후에는 여기까지인가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결정을 찍었을 때. 항상 사람한테는 두 가지 용어가 있지만은 천사를 생각할 때는 이런 이쁜 결정이 생기고, 악마를 생각할 때는 결정이 깨진다는 거죠. 사랑합니다의 이런 결정체. 그리고 이제 그 그린 음악이라고 들어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건 음악을 듣고 난 다음에 물을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빗방울,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교향곡 같은 거. 근데 우리나라 민요도 좋은 게 나왔다 하더라고요. 물 이야기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은 뭐 300kg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500에서 1리터 먹으려나요? 500에서 1리터. 근데 1.5리터 PT를 하나를 못 먹는 것 같아요. 교육할 때 사장님들한테 1.5리터 PT 하루에 몇 개 드세요? 그러면은 한 개 드신 분도 있고, 많이 드신 분들은 2개 드시더라고요. 근데 전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소가 500kg짜리가 하루에 1.5리터 PT를 몇 개 먹냐는 거죠. 500kg짜리가. 50kg, 사람인 50kg짜리, 50kg의 몸무게를 갖고 계신 분도 하루에 1.5리터 PT를 드시기 힘든데, 거기에 10배인 1.5리터 PT에 500kg짜리인 우리 소는 1.5리터 PT를 하루에 몇 개 먹냐는 거죠. 30개에서 40개 먹거든요. 그런다고 생각했을 때 사장님들이 이 물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냐,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지만 깨끗한 물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장님들은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이틀에 한 번 청소하시는 분,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시는 분, 하루에 2번 청소하신다 하는데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2번 청소하시면서 송아지 설사한 거 보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물통 청소를 한다는 분도 있고. 근데 이틀에 한 번 하는 것보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돌면서 더러운 것만 청소해도 제가 봐서 이틀에 한 번 청소하는 시간보다 덜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그림을 왜 넣냐면, 사장님들 큰 소하고 송아지 어미하고는 맛있게 먹어요. 근데 대부분 사장님들이 축사의 기둥에 2칸에 하나씩 물통을 대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본 관점으로는 한 300kg, 400kg까지는 2마리가 먹나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소가 500이 넘으면 2마리 먹을까요? 500kg가 우리는 지금 비육을 해야 되는데 500kg가 2마리가 먹냐는 거죠. 근다 가면은 평상시 때는 어린 것들은 작은 우방에 1억이 되겠죠, 선생님들? 4개, 4개 키우신다고 하면은 물통이 여기 있어요. 맞나요? 요렇게 있어요. 8마리가 해도 평상시에 둘이 같이 머리를 넣으니까 관계가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소가 500kg짜리일 때는 여기에도 우두머리가 있을 거고 여기에도 우두머리가 있을 건데 과연 처진 놈은 언제 물을 먹냐는 거죠. 근데 500kg가 넘으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1.5L PT를 하루에 3, 40개를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보면은 소들이 크면은 이렇게 반드시 안 쓰시거든요. 옆으로 쓰지. 그러다 보니까 둘이 같이 못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축사를 짓는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냥 축사의 기둥마다 물통을 놔뒀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은 제가 봐서는 그게 훨씬 더 소 키우는데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이제 그 말에서 행복과 불행이 있는데 행복이란 말과 불행하다는 말을 해준 물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말들을 하고 지내셨나요? 지금 지치고 힘든 내 몸의 세포를 위해 한마디 해주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우리 국어 교과서에 나, 너, 우리. 요즘은 국어 교과서가 이런답니다. 나와 너, 우리 함께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현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런 말도 있는데 전 뭐 우리가 지금 소를 키우는 것 자체도 그러지만은 뭐 한우 자조금이나 아니면 한우협회나 아니면 축협이나 아니면 뭐 또 사료단체나 소라는 게 다 같이 함께 다 같이 노력하면서 같이 키우다 보면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다 같이 노력하면서 좋은 한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